안녕하세요. 미래의 꿈을 이루는 창의 인성 사다리 진로 강의 1차시를 맡은 이현숙 강사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은 흥미, 능력, 가치, 그리고 전환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차시마다 훌륭한 강사님께서 재미있는 이론과 활동으로 여러분을 진로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진로의 의미를 파악하고 보다 확실한 진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변신 그리고 꽃이라는 키워드가 쓰여 있습니다. 1차시 흥미 스테이지의 가장 핵심어가 바로 변신과 꽃입니다. 변신은 몸의 모양이나 태도 따위가 변하는 걸 의미하죠. 물론 꽃이는 꽃을 피우는 식물의 씨앗을 말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3편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영상 한번 먼저 감상하겠습니다. 네, 6초도 안 되는 짧은 영상 속에 자궁 속에서 태아가 성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정말 신기합니다. 아주 작은 수정란에서 태아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짧은 영상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볼까요? 혹시 이 두 번째 영상 속에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한번 영상 보세요. 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이분은 5살에 배우로 데뷔해서 지금 현재 55세니까 이 짧은 10초의 영상 속에 50년의 세월이 들어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쭉 성장해서 변해가는 모습이 신비롭지 않나요?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딱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관을 메고 있죠? 한번 영상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끊어서 할게요. 선생님, 왜냐면 종이 넘기는 소리가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네. 그래서 종이를 차라리 하나씩 내려놓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넘기면서 이게 세가지고. 직접 소리가 나는구나. 지금 근데 강의하신 거는 저는 좋았거든요. 살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 종이 소리 좀 빼려고. 그 영상, 마지막 영상 1분짜리인데 1분간 기다려야 되죠. 아니, 여기서 편집해서 선생님 화면 없이 그 영상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기다리고 바로 해야 그때 편집점이 필요하니까 제가 한 5초에서 6초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편집점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내려놓는 게 선생님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영상 감상하는 한 후부터 하는데 지금 이제 다시 3초 있다가 네, 어떠세요? 귀에 많이 익지 않은가요? 예, 요즘 유행하는 관짝 밈이죠. 이 분들은 가나의 그죠? 남부지방 분들인데요. 댄싱 폴로베어스라고 합니다. 모든 장례식에서 이런 식으로 춤을 추시는 건 아니고요. 행복하게 오래 사시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으시는 분들의 장례식을 이렇게 흥겹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짧은 영상 3편으로 사람의 전체 인생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기까지. 자, 이런 모든 과정이 마치 나비가 알, 애벌레, 번데기가 돼서 성충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변신입니다. 사람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계속 끊임없이 변신을 하고 있죠. 단지 그 변신이 짧은 순간에는 느낄 수 없지만 긴 시간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몸만 변신할까요? 제가 동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시는 유경환 시인의 꽃이아니 궁금해라는 동시입니다. 꽃이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에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면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로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흙에 묻고 기다려야지. 꽃이만이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모두 참고 기다려야지. 자, 유경환 시인의 꽃이 아니 궁금해입니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자꾸 꽃이 아니 궁금해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작은 텃밭이나 화분에 예쁜 식물을 한번 심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씨앗이 너무 작고 그리고 단단하고 정말 이게 꽃이 필까? 얘가 정말 싹이 틀까? 너무 막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 묻어놓고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 싹이 트지? 싹이 안 트면 어쩌지? 혹시 여러분은 진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안하지 않은가요? 여러분도 사실은 작은 꽃이죠. 지금은 어떤 꽃이 필지, 언제 필지 알 수 없는 작은 꽃이라서 여러분도 진로를 생각할 때 혹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경환 시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다려야 한다고. 기다리면 분명히 여러분은 언젠가 멋진 꽃을 피웁니다. 자, 꽃씨하고 여러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꽃씨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때에 정해진 꽃 색깔의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꽃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모습에 원하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게 꽃이와 여러분의 차이입니다. 공통점은 지금은 불안하고 그리고 알 수 없지만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보다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가 여기에 진로를 한자로 써놨는데 진로는 한자로 나아갈 진짜의 길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맞아요. 진로는 인생의 길입니다. 자, 여기 사진이 제가 2장을 띄워놨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쭉 뻗은 도로입니다. 그냥 하나로 쫙 뻗어 있죠.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도로 사진을 한번 보세요. 딱 봐도 복잡하죠. 회전되어 있고 교차로 있고.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쭉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갔던 길을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쭉 뻗은 길이든 여러 교차로가 교차하는 길이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각자의 진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푸른 바다가 보이죠? 거기 뭐가 있나요? 불도저죠. 불도저가 길을 만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는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쭉 뻗은 하나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교차로를 왔다 갔다 하며 갈 수도 있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만들며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진로를 디자인하는 셀프 디자이너입니다. 조금 힘들고 낯설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믿고 가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아까 사진에서 여러 도로의 모습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될 길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죠. 여러분의 두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은 여러분의 경험, 학습, 체험에 의해서 시냅스를 형성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의 두뇌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대단한 건 뭔가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사실은 원재료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랄지 두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재료만 준비해서 태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살아가는 경험, 학습에 의해서 필요한 재료를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가 대단한 거죠. 이처럼 두뇌 속의 뉴런과 스냅스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진로 얘기하다 왜 갑자기 신경 가소성 얘기를 할까요? 진로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느냐는 사실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쓰시고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두뇌의 시냅스가 바뀌고 진로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긴지버기의 2단계입니다.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한 나이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흥미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도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뇌가 바뀌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박사님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신경연구학자 알바로 파스칼 레온 박사입니다. 사실은 교육심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신경 가소성은 진화의 최고 선물이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두뇌는 진화의 과정상 천천히 진화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읽기를 하기 전과 읽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두뇌는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여기서 신경 가소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활동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경 가소성의 변화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연하게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도 결정이 나 있지 않은 거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에 흥미를 갖고 있고 어떤 일을 잘한다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일에 많은 시간을 썼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걸 목표를 잡고 그쪽에 시간을 쓰면 그러한 뇌신경 가소성을 갖게 되고 잘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예,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알바로 파스칼 레온 박사님이 하신 실험인데요. 피아노 연주 실험입니다. 박사님은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참가자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한 그룹은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 연습을 시킵니다. 다른 한 그룹은 피아노 연습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봐요. 그래서 5일 동안 매일 2시간씩 피아노 앞에서 연주 연습을 했던 그룹과 그 모습을 보기만 하는 그룹, 이 두 그룹이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정말 피아노를 손가락으로 치면서 연습을 하신 분의 이 신경 회로망이 더 발달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두 그룹 모두 거의 변화가 없이 발달했어요.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직접 피아노에 앉아서 연습을 한 그룹이나 그냥 그걸 바라만 본 그룹, 상상만 한 거죠. 생각만 한 그룹이나 뇌 신경 발달에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느냐를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 뇌는 그걸 직접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꿈꾸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독서도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다양한 책을 읽잖아요. 그럼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주인공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뇌는 재미있게요. 그 책 속의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300권의 책을 읽었다면 여러분은 300번 환생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속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간접 경험을 하고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는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뇌신경 가소성이죠. 자, 그럼 좀 더 알아볼까요? 제가 진로의 큰 틀을 보여주는 도형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도형만 잘 기억을 하시면 진로가 뭔지 이론적으로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삼각형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게 자기 이해입니다. 진로의 가장 첫 시작은 자기 이해에서 시작되죠. 두 번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직업세계 이해입니다. 네,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게 됩니다. 물론 교과목을 통해서도 배우죠.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요. 이렇게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가치관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이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뭐 진로 장벽도 있을 수 있고 사회 문화적 제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장벽과 사회 문화적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조망을 합니다. 조망을 한다는 건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내가 나를, 난 정말 이걸 원하나? 난 정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경 가소성 얘기를 하다가 진로 도형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은 뭔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다양한 꿈을 꾸고 다양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예, 자기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PPT를 한번 보세요. 자기 이해는 진로의 가장 기본 바탕이라고 했죠. 자기 이해가 자기 발견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순환 구조죠. 끊임없이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신 그리고 꽃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잘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롤모델의 어떤 이미지로 변신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 딱 끊어서 나는 이런 게 흥미가 있고 나는 이런 적성이 있고 나는 이런 걸 잘해. 예, 물론 지금 현재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뭘 의미하죠?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구조화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수학이 좀 자신이 없어. 수학이라는 과목이 좀 나는 두려워. 자,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매일 2시간씩 수학을 한번 친해져 보세요. 여러분의 뇌 구조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은 자기 이해를 위해서 적성을 개발시키고 네, 그렇죠. 적성을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친구들과 다양한 얘기도 나눠보고 나는 이런 상황에 이런 선택을 하더라고 자기 성격도 계속 파악해봅니다. 물론 성격도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자기 그죠? 강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강점이라는 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강점은 본인이 잘 알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이 사실은 더 잘 알습니다. 넌 이런 거 잘해. 넌 참 이렇게 양보를 잘하더라. 너는 항상 이렇게 공감을 잘해줘. 예,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신의 성격의 특징이 강점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적성을 개발시키고 강점을 살리고 자기 성격을 이해하면서 역량을 키우시면서 흥미로운 분야를 다 찾아가는 겁니다. 흥미를 찾고 그리고 자기의 지적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능이라는 게 유전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환경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50대 50입니다. 여러분이 지능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갖고 태어났어도 환경적으로 개발시키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지능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적 능력도 본인이 노력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순환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이 뭘까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꿈입니다. 꿈. 좀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비전이죠. 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꿈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강렬하게 원하시면 여러분은 그 강렬한 꿈처럼 바뀌어갑니다. 뇌에서부터 바뀌어요. 뇌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자신의 주변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항상 변신하고 그리고 꽃을 피울 꽃이라는 걸 생각해서 꼭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갖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자체가 진로예요. 많은 학생들이 너는 꿈이 뭐야? 진로를 어떻게 생각해? 하면 공부, 학업, 부담스러워.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진로? 자꾸 진로를 결정을 하라는데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진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책을 읽고 학습을 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다양한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단 꿈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막 더운 날 갈증이 막 너무 심해요. 이때 시원한 물을 마시는 상상을 하면 어때요? 물론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또 새콤한 레몬을 한번 입에다 탁 넣고 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금방 이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나요? 혹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무서운 개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막 쿵쿵 뛰고 손에 땀이 나지 않나요? 자, 아까 레온 박사가 말한 상상의 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강렬하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여러분의 신체 구조가 바뀝니다. 정신이 유기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로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목표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슴속에 계속 간직하고 강렬하게 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처럼 돌아갈 수도 있고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진로의 길을 가는 거죠. 네, 1차시 흥미 스테이지는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로의 의미죠. 진로의 의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로는 본인이 본인을 만들어 나가고 본인의 길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항상 변신하는 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꽃밖에 못 피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아직 그런 평가를 하실 때가 아닙니다. 꿈을 꾸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1차시 스테이지를 마치면서 제가 하청호 시인의 사람의 향기라는 동시를 한번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난꽃이 피었다. 은은한 향기가 방안을 채우고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참 좋구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난 향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 향기보다 좋을까? 내가 말했다. 할아버지,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요? 그럼 저 난처럼 깨끗하게 살면 향기가 나지. 내가 크면 사람 향내가 날까? 난 향기보다 좋은 사람 향내가 날까?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난 향기 맡아본 적 있으세요? 서양 난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작은 꽃을 피우는 동양 난에서는 그 향기가 산속을 가득 채울 정도로 강렬합니다. 은은하고 맑고 깨끗한 향기죠. 누구나 그 향기를 맡으면 난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도 향기가 난답니다. 사람에게 나는 향기. 인품 혹은 인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좋다, 맑다, 깨끗하다 이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비전과 꿈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신의 향기부터 목표를 세워보면 어떨까요? 네, 1차시를 마치면서 활동 과제를 한번 제가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나는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한테서는 어떤 향기가 났으면 좋을까?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한번 사물로 비교해 볼까요? 나를 사물로 비교하면 나는 어떤 사물일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지 찾기입니다. 나를 한 장의 사진 혹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그림과 사진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려운가요? 그럼 활동 예시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를 예시로 한 거예요.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이고 싶은가? 저는 커피 향기라고 썼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커피 향기가 참 좋아요. 커피 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소한 냄새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커피 향이 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물로 표현하자면 저는 지팡이가 딱 떠올랐어요. 누군가에게 지팡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죠.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저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사물로 지팡이를 선택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 찾기죠. 저는 제 자신을 한 장의 사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넓은 들판에 혼자 꼿꼿하게 서 있는 굵은 아름드리 나무가 생각나요. 예,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어디 도망가지 않죠.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비바람을 다 맞아냅니다. 그리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서 많은 생물들이 같이 쉬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들어도 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차시 흥미 스테이지의 활동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림이나 글 그리고 다양한 활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래의 꿈을 이루는 창의인성 사다리 1차시 강의였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전 좋은데요?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PPT하고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네. PPT가 아예 떠오르는데요, 선생님 하실 때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매우 잘하셨어요.
그냥 읽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편하게 강의하듯이. 하시는 거가 훨씬 자연스러운데 선생님 읽으시려고 하신 것보다. 이제 아이들이 좋아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마이크 관장님이죠. 이 분들은 소리도 잘 들어요 선생님. 화면도 되게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네. 얼굴도 환하게 잘 나왔고 다 잘 워낙 나왔어요. 장례식에서 이런 식으로 춤을 추시는 건 아니고요. 행복하게 오래 사시다가 행복한 죽. 매우 사공장. 네. 자, 다음 편지 뭐 전문가가 해주시겠죠? 그렇죠. 찍어보면